오늘 첫날 첫 모임을 모이게 됐는데 마치 우리가 얻었던 저 강당이 딴 사람이 쓰는 바람에 오히려 우리가 이 넓은 강당을 쓰게 됐습니다. 어쨌든 전부 하늘이 도와주는 덕분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두해 선생님은 참 어머니 생각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정말 우리가 정말 가까운 데 것 모르고 먼 데 것만 우리가 알았구나. 진짜배기 글을 쓰셨어요. 아주 실제 체험한 거, 그 체험을 그대로 썼어요. 그래서 참 책 몇 권 다음에 이제 그걸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어머니 문해라는 것은 우리가 태산보다 높으신 어머니 문해, 하해보다 깊으신 어머니 문해, 진자리 마른 자리 걸어가면서 기르신 부모 은공 만극하구나. 요것만 바로 알아도 철이 나는 거예요. 어머니 생각이라는 걸 아주 골똘히 쓰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내가 정말 참 아낌없는 내 모든 걸 다 바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멀리 오신 분이 중국의 한의학의 대가입니다. 그런데 저기 북경 시장한테 오고 훈춘 시장한테 그 보고서, 그 연구한 보고서를 전부 했는데 이걸 받아들이질 않았어요. 여긴 간단히 얘기를 하면은 이제 나중에 짤막한 얘기를 하시겠지만은 이 코로나19가 이게 활주로가 됐다. 아주 막된 병이 아니고 이게 병독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병균이 있는 것도 아닌데 이게 왜 짐승들은 안 걸리는데 새도 안 걸리고 비둘기도 안 걸리고 나는 새나 짐승들은 안 걸리는데 왜 사람이 걸리느냐. 여기는 함량 미달의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하. 그리고 여기 이젠 뭐 거의 다 국내뿐이고 여기 오늘 이남영 선생님이 여기 정말 박종홍 교수의 수제자 되신 분이 여기 또 오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참 여기 한동옥 선생이 대륙은 동해의 땅 아주 그냥 거짓없이 짤막하게 7장을 그냥 함축시켜서 알기 쉽게 표현하신 어른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또 고지세라는 또 아주 좀 양은 두껍죠. 내가 며칠 읽어서 그 양이 조금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 고전문학에 대해서 아주 또 달관이 됐어요. 그래서 저기 김성래 선생이 지금 저걸 가지고 계시는데 저분이 국학 건국 취지문을 내가 썼더니 그걸 보더니 한국만 바로 잡으면 세계 평화가 온다고 짤막하게 한마디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이 김보원 선생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수염이 참 거룩한 수염을 이렇게 달고 계신 이 어른이 고려대학을 나와가지고 미국 가가지고 또 미국서 생활을 오래 하시고 교편 생활을 30년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렇게 말하자면 형안이 열리신 분이다. 이 형안이라는 게 이게 형안의 밝을 형자입니다. 형안이 열려야 성통광명이 되는 거거든요. 형안이 안 열리면 못 봐요. 정신세계를 못 본다. 그래서 형안이 탁 튄 분이시다. 여기 또 딴 분 올 분도 많이 있지만 그리고 저기 저 뒤에 지금 조금 늦게 왔는데 왕위선이라고 저 양반이 뭘 깨달았어요. 그래서 천부와
영부가 둘이 아니다라는 것을 그 저기 동경대전에 있는 글입니다. 기명은 선약이요 기형은 태극이요 우형은 궁궁이니 수와 차부하야 제인질병하라. 그의 그걸 깨달았어요. 그래 정말 참 놀랍다. 역시 생각을 잘해야 성공한다. 생각을 잘못하면은 실패의 대행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생각을 바르게 똑바르게 하면 정말 여기 또 다른 얘기 빼고 저기 저 간도신문 사장 장덕수 선생이 저 뒤에 앉아 있습니다. 간도신문 사장이에요. 아주 글을 상당히 멋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윤기가 나는 모임이 돼야 된다. 제 얘기는 여기 하고 이제 내가 여기 인양회 여성 여긴 본인이 직접 이름을 인양회 사람 향기가 나는 모임 인양회 그리고 여기 다음은 모시고 오신 분을 좀 별도로 좀 소개해 주세요. 우리 중에 우리 지금 여기 오신 분이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우리 형제가 오셨는데 우리는 이제 의형제 관계를 맺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대형이 지금 이제 전 KBS 앵커신 홍성택 아나운서님이십니다. 잠깐 일어서서 인사 좀 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이 이제 전 MBC 보도국장을 역임하셨던 김기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대한항공 아카데미 원장을 30년 동안 하신 인성학의 대가이신 박한순 박사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그 공인회계사로 지금껏 아마도 대한민국 최고득점자로 알고 있는데 그 천재 공인회계사 이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제 바로 위에 분이신데 이제 그 시흥시청 국장까지 역임하시고 공무원으로 평생을 사신 김성래 님이십니다. 그리고 저는 막둥이 김동환입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세요. 아이고 내가 한 사람을 빼버렸어. 오늘 수고해 주신 이 명단 작성하신 분이 노승규 선생이라고 여기 또 요 강당을 가지고 계셔요. 여기 조금 가면 그 강당도 우리가 나중에 활용할 수 있는 강당이고 그런데 이분이 나하고 요 며칠 전에 앉아서 좌담을 했어요. 여기서 그냥 내 말을 인정하는 거예요. 역시 사람의 본성 속에는 천심이 다 들어있다. 우리가 참 그리고 여기 지금 오늘 김봉원 선생 고지서에는 인내천이라는 얘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갔어요. 우리나라가 사람 자기를 바로 알아야 된다. 도라는 건 아위아위 비타라고 그랬어요. 내가 나 위한 것이지 남을 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제세와 홍익인가 하면은 아주 어렵게들 생각하는데 불교에서 자리이타라고 그래요. 우리 너는 저기 대학을 봐요. 자각각타가 나오잖아요. 나도 깨닫고 남도 깨닫게 해서 그 대하의 인생관을 가지면 그 대하 속에 우주 전체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남이 다 나예요, 다. 네? 그래서 그 점을 너무 긴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저기 김형동 선생께서 나와서 좀 축사를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저기 하고 내가 이렇게 순서 좀 저기 해주세요. 오늘 용단을 좀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입니다.
축사가 아니고 그 모임의 어떤 정신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해서 몇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세계가 전쟁 중이죠. 왜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나, 내 나라, 내 편. 바로 여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 사고에 젖어 있어서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대단한 미래학자들이 앞으로 한국의 정신이 세계의 평화를, 인류의 정신을 주도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한국의 정신이 뭐냐 하면 나가 아니라 너, 상대방의 중점을 두고 있는 정신 때문입니다. 바로 나와 내 나라 내 편만 생각하기 때문에 한국이 여당 야당이 서로 헐뜯고 욕하고 시비하는 혼란 분열 대립의 시대에 빠져 있습니다.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왜 공격했고 이스라엘이 왜 하마스를 짓뭉개고 있습니까? 바로 나 중심의 생각 때문입니다. 여기서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과 동물의 대표적인 차이가 나만 생각하고 나에는 내 새끼까지 포함되죠. 이게 동물입니다. 남도 생각하면 요 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자기만 생각한다면 우리는 짐승의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남을 더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분들을 성인이라고 합니다. 테레사 수녀가 잘생겼습니까? 똑똑합니까? 남을 위해서 도와주는 정신에 빠져 있기 때문에 성자가 붙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나 중심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는 그 정신이 우리 민족 정신이고 천손 민족인 복본해야 되는 우리들의 정신입니다. 복본은 어디로 돌아가는 것입니까? 다시 하늘의 세계, 지상 천국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본하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 그것이 바로 홍덕 중입니다. 우리가 홍익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홍익이라는 말은 홍덕익중의 준말입니다. 우리가 덕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덕이 뭡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입니까?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덕이 있습니까? 지책이 높은 사람이 덕이 있습니까? 덕은 베푸는 정신에 있습니다. 이 베푸는 정신을 실천하는 사람이 덕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남을 의식하고 남에게 도움을 주려고 하는 이 사상입니다. 바로 이게 덕을 넓혀서 덕을 쌓아서 대중을 유익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남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입니다. 이게 홍익인데 우리는 이 덕자를 빼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익하고 나서 이게 큰 홍이냐 늘물 홍이냐 무슨 홍이냐 하고 싸우고 있는데 덕을 집어넣으면 핵심이 덕입니다. 지금 한국의 4대 궁 중에 덕자가 붙은 게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창덕궁이 있고 덕수궁이 있고 우리 민족은 덕을 숭상했던 민족입니다. 남을 위하라, 남을 베푸라는 겁니다. 제가 이 덕자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것이 바로 인류를 살리는 남을 배려하는 핵심 사상이구나 라고 깨닫고 있는데 얼마 전에 우리 한국고전학습연구원 원장이신 서규 김봉환 선생님께서 덕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걸 보고 저는 상식적인 면에서
설명을 했는데 학문적인 설명이 있기 때문에 제가 우리 김봉환 원장님께 저한테 그 글 하나 선물 주십시오 해서 그 선물을 오늘 가져오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이 선물을 주시면서 제가 학문이 낮아서 해석하지 못했던 걸 우리 김봉환 원장님께서 요 덕자에 대한 설명을 해석을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읽고서 해석해 주시고 여기 요게 앞으로 나오셔야 돼요. 예. 하는 대로요. 요 두 번째 줄 있잖아요. 여기 어디 나오는 문장인가 하면은 고문진보라는 책에 보면은 그 당송 8대가들의 글을 다 모으는 게 고문진보인데 그 고문진보에 보면은 그 한유의 당나라 때 저거 학자인 한유의 원도라는 글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여기 족혹이 내게 족해서 무대의 외지위 덕이라. 그러니까 남에게 기댐이 없는 상태를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게 족해서 아니 내면세계에 충실해가지고 남한테 기댈 필요가 없는 상태를 이제 그걸 덕을 갖추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글씨가 더 저한테 감동을 줬었는데 재운 소덕 천류요 대득 돈하라 이렇게 했죠. 돈하라는 건 우리 돈하문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소덕은 개천의 흐름과 같고 큰 대덕은 다 함께 화합하는 것이다 하는 정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서 이것이 인류를 구제하는 정신이 아닌가 생각해서 제가 즐겁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홍덕익 중에서 이 덕을 넓혀야 되는데 우리가 홍덕익 중에 홍익만 알고 홍익인간 할 때 인간을 잘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도 네 글자의 준말입니다. 인생 세간의 준말입니다. 인생 세간. 그러면 여기서 인생 세간이니까 세상 사이에 있는 삼라 만상 모든 자연을 다 말합니다. 한국인의 핵심 정신은 자연과 더불어 모두 함께 홍익하자는 것입니다.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를 때 나무 순을 탁탁 치지 않았죠. 벽까지만 쳤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을 파괴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핵심 정신인 홍익인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홍익을 알기 위해서는 홍덕, 익중, 인생, 세간 이것의 준말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겠고 우리가 남을 위해서 베풀려고 할 때 나가 있고 너가 있을 때 나와 너는 서로 다른 존재입니다. 이 다른 존재인 것을 인정할 때 우리가 됩니다. 나와 너의 차이점을 지적하고 시비하면 적이 되고 분열과 대립이 됩니다. 인류의 평화, 공존을 위해서 너와 나의 다름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홍익의 정신, 오늘 여러분들을 뵈면서 제가 감명을 받은 것은 그 뜨거운 열정만 가져도 됩니까? 사명감, 그걸만 되지 않습니다. 집중하고 실천할 때 사회의 변화와 성취가 이룩됩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들 함께 모여 우리가 되어서 한국만이 아니라 한국의 정신의 종주국이 되어서 세계의 평화를 이끌 수 있는 너와 나가 대립이 아니라 우리가 되는 우리 지구사회 지상천국을 이루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노련한. 예. 예, 안녕하십니까. 천박 종사 김봉환입니다. 주옥과 같은 말씀들 정말 잘 새겨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요, 좀 메시지를 하나 전하고 싶은데, 아까 우리 시작하기 전에 인양의 여성 부회장님께서 저한테 과일을 하나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 뭔지 아십니까? 예, 꽃은 어떤 꽃인지 아십니까? 어떤 걸음을 주면 얘가 튼실하게 잘 자라는지 알아요?
어떤 몇 월 달 편지 아십니까? 이거 어떤 영양소를 담고 있는지 아십니까?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요. 역사를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의 단편을 보고 전부를 다 알고 있는 듯 말을 합니다. 안다는 건 말입니다. 다 알아야 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정말 역사책 한 권 보고 그 책이 자기한테 어떤 느낌이 왔다 해서 그 전부 아는 것처럼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역사단체 관련된 사람들이 한결같이 상대를 인정 안 하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하나로 통일이 되려면 전부를 다 알고 말하는 사람들이 선생 대접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던 역사는 말입니다. 우리가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저번 시간에 시간은 존재치 않는 거라고 말씀드렸고 시간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를 기억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역사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역사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 시간 위에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역사가 가장 나은 맹점이 뭐냐면은 시대 구분이 잘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역사가 제가 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역사를 또 역사는 정통을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권력자의 정통을 말하는 게 역사란 말입니다. 그럼 역사를 내가 그 맥을 이었다고 말하기 위해서 선대와 역사와 연결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그 역사적 인물들을 끌어다 대갖고 또 새로운 역사를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걸 역사라고 하지 않죠. 그건 야사입니다. 역사는 분명히 국가가 주관을 해서 쓴 1년 단위로 정의를 한 게 역사라고 단정지어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역사를 도구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떤 아는 분도 어떤 역사단체 회장님을 하고 계신 분인데 그분도 이제 제가 이제 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하도 많이 아신다고 하길래 제가 조금 물어봤습니다. 한 질문, 두 질문 넘어가서 대답을 못 하시고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핵심은 이겁니다. 저는 실용학자입니다. 누구한테 내가 뭘 알고 있다가 내세우고 싶은 생각도 없고 근데 저는 묵묵히 일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보다 치밀한 계획이 있고 어떻게 하면은 역사를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 국통을 바로 세울 수 있고 우리가 대한민국이 정말 세계 최고의 문화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10수년 동안 연구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아주 체계화하고 구체화했고 그걸 이제 실천하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 학문은 늘 유익해야 학문이라고 전 주장해왔고 그래서 굉장히 유익한 말씀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돼지 시자입니다. 돼지 시자인데 이제 로또 복권 1등 당첨된 분들의 8, 9할은 다 이 돼지 꿈을 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돼지 꿈을 꾸면 왜 그렇게 길몽인가라고 하면은 이게 천재의 주역에 보면은 건태인지 송강강고단대 삼남 삼녀가 나오는데 천재의 세 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6자녀들이 나오는데 그 3명의 아들이 이 돼지 시자로 표현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글자 아시죠? 해치치자입니다. 해치치자인데 해태태자라고도 하고 해치치자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둘째 아들 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청재골, 그러니까 장남을 뜻하는 겁니다. 이분을 통해서 유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불교가 정립이 되었고 이분을 통해서 기독교가 정립이 되었습니다. 인류 3대 종교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대한민국이 아니었죠. 그때 당시 세계가 통일됐었으니까 문화로. 그래서 이 돼지 시자가 이 세 분을 합해 놓은 글자예요. 그래서 천재께서는 이분을 이 세 아들을 돼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현몽하게 되면은 왜 길한지 아시죠? 이제 답이 딱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돼지 단지 돼지를 알아서는 되는 건 아니고 제가 그러니까
돼지 꿈의 현명을 안 해도 정말 앞으로 일들이 길한 일만 일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이분들의 세 분들의 철학을 내 몸에 담는 거예요. 철학을 몸에 담는 건데 이 철학을 몸에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그건 유일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문자뿐이 없습니다. 그거는 한자와 한글이라는 두 문자 안에 이분들의 철학이 녹아 있는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풀어냈고 더 풀어드릴 수 있고 그러니까 이걸 고작 꿈 하나 꿔도 이분들의 꿈 하나만 꿔도 결국은 로또 1등 당첨된다고 하는데 이분의 철학을 한자와 한글을 통해서 몽땅 체득을 하게 된다면 분명히 우리는 보다 나은 미래로 나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국통을 또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갑자기 이거 하나를 주는 바람에 이야기가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하고 좀 다른 쪽으로 갔는데요. 시간이 되면 다른 원래 하고자 하는 이야기 다른 해드릴까요? 제가 역사를 설명을 할 때 제가 다 못 드린 설명이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 이 난립해 있는 역사 단체들을 하나로 묶어서 결국 국통을 바로 세우는 게 저한테 주어진 사명이 아니겠느냐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따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근데 이 또한 자신이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진심은 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용에 이런 말이 나오죠. 대학에 나오는 말이죠. 성어중 형어회. 마음속으로 진심이면은 반드시 형상화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걸 믿는 바고, 그래서 역사에 대한 걸 우리끼리라도 뭔가가 이제 정리를 해야 된다는 게 왜 그러냐 하면은, 아까 부도지를 말씀을 하셨고, 또 환단고기를 말씀을 하셨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공부한 역사는,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를 갖고 다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주관하는 역사서는 역사서라고 하고, 아닌, 일반적으로 단재 신채호 선생이 남긴 조선 상고사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정사로 인정을 안 하죠. 우리 대표적으로 과거의 역사서 중에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있는데 삼국유사는 정사로 보질 않습니다. 학자들이. 삼국사기는 고려가 임금이 주관을 해서 김부식을 시켜서 온갖 자료를 모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정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렇다고 해서 야사라고 할 수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록을 갖다가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는 게 그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죠. 국유도의 기묵은 조기형이고 국유도의 기언이 조기형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럼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임금이 덕이 있는 사람일 때 직언을 하는 거는 그 말이 널리 퍼져나가지만은 임금이 덕이 없는 사람일 때는 그 침묵 자체가 용납이 된단 말이에요. 그건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은 덕 없는 임금한테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바로 모가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서는 제대로 못 썼던 거예요. 그래서 야사도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야사를 공부를 할 때 이거야라고 바로 이거야라고 자신 있게 말을 할 때는 분명히 정사도 함께 보고 난 다음에 이야기하라는 이야기죠. 그래야만이 그 말이 권위가 서고 그 말들을 사람들이 따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찰을 줄일 수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조금 주제 넘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역사를 역사에 눈을 뜬 거는 역사를 공부를 해서 눈을 뜬 게 아니고요. 사서오경을 공부를 하면서 문자에 대한 이치를 깨닫고 난 다음에 역사를 보니까 역사에 완전히 다른 게 보이더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인데 우리가 있잖아요. 생각 하나를 바꾸고 다른 식으로 접근을 하면 완전히 다른 세상이 보입니다. 역사서가 그래요. 그 역사서는 제가 지금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데 하도 제가 하늘의 전령 고지서를 써놓고 나니까 이 책들을 안 보니까 어렵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학문을 알았을 때 어떤 해석이 나오느냐고 당신들 한번 보십시오라는 어떤 오기 비슷한 거에 발동을 해갖고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소설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소설의 내용은 율곡과 신사임당, 그러니까 그 신사임당의 외할아버지인 이시온으로부터 신사임당이 가르침을 받는 과정, 그리고 신사임당이 다시 율곡을 가르치는 과정, 그 안에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보통 사람들은 왜 율곡이 구도장군곡을 했는지 온갖 지탄을 받아가면서, 왜 율곡이 그 화석적인 가면 율곡의 시 있죠? 임정추이만 하는 것이. 그 시가 말입니다. 율곡의 시가 아니에요. 신사임당이 율곡을 세우기 위해서 쓴 시예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우리가 임정추이만 숲속 정자 이미 가을 이미 깊었는데 소객 의무궁, 소객들은 시끄러운 소리가 끝이 없구나, 대충 이런 소리인데 그게 명시가 될 수가 없어요. 그 내용만 갖고는. 그걸 명시라고 하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저 산이 높아서 저 산이 유명한 게 아니고, 그 산에 신령이 살 때 그 산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저 물이 깊어서 유명해지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용이 살 때 그 물이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 시가 유명해지는 것은 그 시 안에 사상을 담았을 때 유명해지는 것이고, 그림이 유명한 것은 그 그림 안에 그 시대상을 담은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율곡의 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보면은 율곡이 8세의 율곡이 담을 수 있는 정신세계가 아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곧 신사임당이 시였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래서 우리가 이 배움이란 건 끝이 없습니다. 조문도 석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도를 들으면 저녁에 죽어도 상관없다 할 정도로 깨달음은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인간한테 정말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 깨달음을 나아가려다 보면은 조금 열어놓고 한번 들어보라는 얘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 갖고 휘장을 치지 말고 열어놓고 들어보시다 보면은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게 될 겁니다. 장담하는 바이고,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제가 이걸 들고 설명했을 때 저는 이런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자, 이걸 언제 꽃이 피며 언제 어떤 꽃이 피고 먼 걸음을 줬을 때 이게 잘 자라고 어떤 영양소가 있고 낱낱이 다 알을 때 이걸 안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역사 전문가가 되고 문자 전문가가 되려면 낱낱이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저는 앞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이 이런 정말 퍼펙트한 그런 그 아주 무소불위의 어떤 그 철학을 가진 그런 후학들을 길러내고 싶은 게 제 간절한 소망입니다. 그 기반을 만들어 주시면은 제가 그 일을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짧은 시간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오늘 어마어마한 말씀들을 주셔가지고 어머니, 식민지, 국통 바로 세우기, 덕, 인간, 홍익, 부도지, 환단고기, 동학, 삼국사기, 삼국유사, 어마어마한 얘기들이 다 나왔어요. 조금 전에 이걸 들으면서 식민지라 그러잖아요. 식민지. 뜻은 다 아시는 분들이에요. 심었어요. 뭐를? 사람을 심어서 뭐 하기 위해서? 통치하기 위해서 심어놓은 땅이란 뜻이에요. 근데 얘들은 갔어요. 그런데 이 간 자리에 문화가 들어왔어. 식문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 게 없어지고 있어요. 이 많은 공부를 다 해서 국통을 바로 세웠어. 근데 아이들이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 말이에요. 그래, 역사가 다 이렇게 됐다. 그리고 천선민족이고 뭐가 좋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역사서를 밝혀놔가지고 이론을 정립했는데, 그러면 이거를 아이들한테 전해서 그들이 행동으로 옮겨줘야 열매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 열매를 제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께 한 20여 년 전, 25년 전부터 전하고 있어요. 성은 되어가는 꼴입니다. 되어가는 꼴. 사람이 되어가는 꼴이에요. 동물이 되어가는 꼴, 식물이 되어가는 꼴 쭉 쓰는데, 사람이 되어가는 꼴의 결론이 뭐냐? 이 사회의 어른이 되시는 거예요. 종교에서는 제사장이 되는 거고, 도사가 되는 거고, 또 불교에서는 성불을 하는 거고, 또 뭡니까? 깨달다. 이거 견성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견성의 의미가 뭐예요? 되어가는 꼴을 봤다는 얘기예요. 요건데,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사회의 어른이다. 나는 지성인이다.
나는 리더다. 아이들한테 전할 어른의 역할을 내가 할 수 있다라고 감히 얘기할 수 있는 분이, 체계를 갖춘 분이 몇 분 계시냐 말이야, 대한민국에. 말만 하면 이 사회에 어른이 없다 그래. 근데 어른이 뭐냐고 물어보면 아는 분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어른이 되어가는 이 길을 나름대로 공식을 만들어가지고 인간의 일생을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어떻게 태어나서 어떻게 살다 죽는가, 왜 남녀 칠세부동석인가, 3살 버릇이 왜 3살 버릇이고 왜 나이 들면 여자는 활기가 남자는 비실비실해지는가, 평생 교육이라는 게 뭔가, 보육이 뭐고 생육이 뭐고 교육이 뭐고 훈육이 뭐고 연결하는 계육이 무엇인가, 사람의 일생을 공부를 필히 해야 돼. 태어날 때부터. 이거를 가르친 우리나라의 콘텐츠가, 제도가, 사람이 없어요. 잠깐만 선생님, 이거 아무리 시간을 줘도 제가 12시에 딱 끝날 예정이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수정이 되고 왜 어머니가 중요한지 이 사회의 여성들한테 여성의 중요성을 얘기해 준 그 과목이 있냐 말이에요. 어머니가 중요하다 그래. 왜 중요한데? 어떻게 해야 되는데? 한 번도 가르쳐 준 사람이 없는 거야. 이게 되고 난 뒤에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돼. 사람이 되어가는 꼴, 개성이라 그래요. 개성. 근데 대한민국에 우리 고유 문화가 없으니 온갖 미국 애들 거를 다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가지고 벤치마킹이라는 이름으로 나라를 완전히 아작을 내고 있잖아요. 벤치마킹. 벤치마킹이란 배 위에 의자를 놨는데 배가 기우뚱 거서 휩쓸렸어요. 근데 이 의자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니까 어디 있는 줄 모르겠어. 그래서 벤치에다가 마크를 해놓은 거예요. 벤치에다 마크. 이게 벤치마킹의 어원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배가 가는 길하고 우리나라 배가 가는 길하고 이 배의 항로하고 전혀 모든 게 다른데 이걸 그대로 따라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네가 되어가는 꼴이 뭐냐 했더니 MBTI를 갖다 들이대는 거야. 디스크 갖다 들이대고. 미국에서는 보름달이 뜨면 귀신이 나오는 날이에요. 한국에는 보름달이 뜨면 강강수월래야. 귀신 나오는 날 아이들을 만든 심리분석 프로그램을 애들한테 적용해 놓고 이걸로 자기를 분석해서 소개를 하라고 만들어 놓으니 애들이 돌아버리지. 말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고유의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심리 분석을 해놨고, 봐요. 내가 태어난 걸 과정을 알았어요. 내가 되어가는 꼴이 뭔지를 알았고, 그러면 남들이 되어가는 꼴이 뭔지를 알잖아요. 하루에 고객이라는 단어를 100번, 200번 들어요. 근데 고객의 고자가 무슨 고자냐 말이에요. 고객이 뭔지도 모르고 고객님 그러고 수천 번을 쓰고 다녀. 돌아볼 고자예요. 이거 다 아시는 단어예요. 뭔지를 알고 써야 고객이 뭐고 서비스가 뭔지, 서비스의 특성은 뭐고 사람과의 관계는 어떻게 아는 건지, 다른 사람을 알아야 돼.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이 되어가는 꼴을 알고 나와 남이 모였어요. 그러면 나와 남이 모이면 조직이 생기잖아요. 조직의 특성이 공부된 바가 없어. 군대 생활을 50년 한 사람도 조직이 뭐냐고 물어보면 몰라. 그리고 조직 생활 몇 년 했냐고 물어보면 어르신들은 다 회사 생활 20년 했대. 주부들은 한 번도 조직 생활을 한 적이 없대. 말이 되냐 말이에요. 태어나자마자 가정이라는 조직의 이론이야. 그럼 엄마 아버지가 그걸 가르쳐야 돼. 조직의 특성은 이거고 이러이러하니 이렇게 해야 된다. 이것이 아니면 넌 사회 구성원의 자격이 없다. 한번 들어보신 적 있어요? 조직의 특성이 뭔지도 모르고 조직한다니까. 조직이 생기려면 조직 문화가 있어야 돼요. 조직 문화가 없으면 이게 없는 거예요. 아기가 태어나서 일주일 동안 젖을 먹는데 젖 냄새를 맡아서 엄마를 찾아가. 보이지도 않아, 들리지도 않아. 냄새를 보고 엄마를 찾아가듯이 이 조직이 이런 수많은 위대한 역사를 가진 이 사람들이 부모로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려면 여기를 쫓아가게 만든 이 사회의 문화가 어른들에 의해서 세워지지 않으면 도루묵이야, 도루묵. 그러니 식민지가 식문지가 돼버렸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이 와서 판치고 있잖아. 여기 리더십 강의 쭉 와 있는데 제가 리더십 강의 수많은 강의를 해봤어도 우리 고유의 문화를 얘기하는 강의가 없다니. 다 무슨 이런 갖다가 외국 이런 수입업자들이 강의를 하고 있다니까. 이걸 보면서 흥분이 돼야 안 돼요. 이 수많은 기록들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인성 행동이 있어야 돼요. 인사하는 법 하나를 배운 적이 없어.
밥 먹는 법, 악수하는 법, 건배하는 법, 관원상자에 가서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는지를 배운 국립현충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묵념하는 모습을 한번 보세요. TV로. 10명이면 10명 다 자세가 틀려. 이걸 어떻게 문화민족이라고 하겠냐 말이야. 분양 가가지고, 문상 가가지고 국화 하나 놓는 것조차 지금 우리나라가 통일이 안 돼 있다니까. 이게 어떻게 문화민족이야, 이게. 이걸 다 알아서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행동을, 절차를 누군가는 정확히 잡아서 알려줘야 돼. 이거를 키우고자 김몽환 선생, 우리 김성래 씨하고 10만 양병설을 하다가 5만 5천으로 바뀌었어요. 정확한 얘기를 해주고 이것이 다 된 뒤에 이것을 다 알고 나서 식물이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거를 요거를 재배라 그래요. 동물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사육이라 그래. 사람을 이것을 바탕으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는 걸 뭐라 그럽니까? 사람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라고 하는 말을 계도라고 씁니다. 계도. 깨우쳐서 안내한다는 뜻이야. 그럼 깨우치려면 깨닫다가 무슨 뜻이에요? 깨닫다가. 틀이 있는데 틀을 깨고 들어가서 중심 아래 닿다예요. 이 중심 알이 틀을 깨고 나와서 세상 이치에 닿다. 이게 깨닫다예요. 그럼 깨달으려면 틀이 있어야 되는데 틀이 없어. 틀이. 이것만 출창 얘기를 한다니까. 이게 절대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야. 이거 없으면 뿌리가 없는 거야. 이거 가지고 아이들이 어떻게 행동을 하냐 말이야. 그리고 청소년이 우리의 미래래.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청소년을 이 사회의 어른들이 가르쳐서 우리의 위치로 올려놔와야 그들이 나이 들어서 다시 어른이 되고 주인이 되는 거예요. 걔들한테 가르치는 게 아무것도 없어. 나이 먹으면 다 뒷방 늙은이로 가보자래. 그리고 이 사회에 자기가 어른이래. 교육자래. 리더래. 종교 지도자래. 제가 요즘 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일주일에 2시간씩 호통을 쳐요. 종교 지도자가 바로 쓰지 못하면 나라 없다. 그래서 이 계도를 하기 위해서 기본 틀이 있어야 되는데 이 틀을 갖춘 사람을 어른이라 그래요. 인성을 갖춘 어른이라 그러고 지도자라 그러고 종교 지도자 그리고 성인, 인성을 갖춘 지성인이라 그래요. 이 지성인들이 모여서 뜻이 붉어지면 그거를 집단지성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높여야 문화가 형성되거든요. 제가 끝으로 시간 내주셔서 진실로 감사드리고요. 제가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공식을 만들어서 지금 전 세계로 전파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오늘 선생님들이 주신 말씀을 저에게 정리가 되면 여러분들의 이론을 전 세계 10개국으로 기사를 올리는 순간 동시에 10개국으로 번영되는 채널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주신 깊은 뜻을 정리만 돼서 기사를 주시면 거기에 올리면 10개국으로 동시에 나가. 번역 바가 있어가지고 스페인어 누르면 스페인, 영어, 일본어, 한국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거기에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끝으로 제가 예전에는 부끄럽게도 김몽환 선생을 만나기 전에는 한 5년 됐어요. 지금 5년 됐죠. 5년 전에는 어른이라는 단어를 인성의 마지막으로 설명을 하면서 부끄럽게도 우리의 잘못된 어른 선조들이 만들어 놓은 개념이 있어요. 얼르다에서 나왔다 그랬어. 얼르다. 어른이 얼르다. 얼르다는 남녀 간의 섹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얼러서 애를 낳은 사람은 어른이라 그랬다. 얼르다가 어루다, 어른이 어른. 이래서 어른이란 말이 됐다라고 제가 강의를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거의 92년도부터니까 부끄러워 죽겠는 거야. 5년 전에 어른의 진정한 뜻을 알고 나서 그래가지고 그분들한테 일일이 요새 만날 때마다 전화해. 내가 말한 어른이 그 뜻이 아니다. 동영상이 올라가 있는데 그렇게 올라가 있는 동영상을 지울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이 붉어지는데 어른이 뭐냐를 김봉환 선생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시골에 가면 똥장군이 있어요. 똥장군 기억하시죠? 큰 항아리에 똥 집어넣었다가 때가 되면 그 분뇨를 퍼서 식물을 기르는 이 똥장군이 장군부예요. 장군부. 그리고 이런 큰 그릇을 넣었던 장군이 항아리란 얘기야. 항아리인데 여기에 병부가 붙어가지고 이것도 같은 항아리죠. 이 똥장군을 운영을 했다. 사람이. 그래서 이게 어조사 어고 임금어자예요. 임금어. 이 임금어가
똥장군 속에 똥이 들어가 있으면 똥냄새가 사르르르 퍼지잖아요. 똥냄새가 들어가 있는, 항아리에 들어가 있는 요 안에 내용물에 따라서 냄새가 옆으로 살살살 퍼진다. 퍼지는 그 현상을 사르르르르, 차르르르르, 또르르르르라는 한글과 한자가 같이 만들어서 결합이 돼서 르에다가 진행형, 른, 이라는 단어가 붙어서 어른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졌다는 거예요. 어른. 야, 이거를 제가 5년 전에 듣고는 현장에서 얼굴이 붉어져가지고 내가 그 공부하겠다. 가지고 저분의 얘기를 듣고 그날로 고개를 팍 숙인 사람이 아마 전국에 하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단고기 아니고 그 지어선보나 고지세 이 책을 보고 제가 계속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똥장군이 안에 있는 요 내용물에 따라서 이게 사방으로 퍼져가지고 어른의 역할을 하는데 요거를 뭐라 그랬냐. 요 안에 들어있는 내용물에 따라서 냄새가 사방으로 퍼지는 현상을 북극성이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주변에 많은 별들이 돌잖아요. 이 도는 현상을 한마디로 덕이라고 했습니다. 북극성이 중심을 잡고 있으면 많은 별들이 한 방향으로 일정하게 돌아. 이걸 덕이라 그러는데 이 덕이 얘가 갑자기 이리 확 와버렸어요. 그러면 주변에 많은 별들이 얘를 따라 올 거 아니야. 오면서 뭐라 그래? 이분의 덕이 갑자기 변했다 그러잖아요. 변덕 부렸다고 얘기해. 네네네. 예, 1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예. 그래서, 예, 잠깐만요. 네네, 요거까지. 네네, 요거까지만. 그래서 덕이라는 개념을 아까, 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덕이 어른이 가지는 정신과 행동 세계예요. 이거 없으면, 이거 수천 년 공부해도 내려줄 뿌리가 없다니까. 그래서 아까 얘기한 7가지 공식을 인성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체계화 시켜놓고 김부원 선생과 같이 55,000 양병서를 지금 주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뵙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완순입니다. 깨달아서 법을 삼아야 돼요. 깨달은 학문이래야 산 학문이. 죽은 학문은 안 돼요. 그걸 가르쳐서 어떻게 세상을 보십니까? 그건 안 돼요. 그래서 이 위축이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저는 미국 사람이 한국에 와서 2번 놀랬다고 그래요. 2번 놀란 게 왜 그러냐면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하는데 놀랬고, 2번째 한국 사람이 미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보는 데서 더 크게 놀랬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민족이 들을 수 있는 얘기입니다. 예? 제 것은 똑바로 모르고 남의 것만 잔뜩 익혀가지고 미국 사람보다 미국 역사를 더 잘한다. 근데 미국 사람보다 한국 역사를 더 모른다. 이거 미치고 환장할 노릇다니. 민족 주체성이 완전히 메말랐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 장소를 통해서 정말 큰 혁명이 후천 개벽이 여기서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크게 내가 노인 회장한테 그거 시시한 얘기 가지고 세상 못 고칩니다. 바로 크게 변화해야 돼. 대한노인회가 변화해야 된다. 왜 꼰대라는 얘기를 하는가? 젊은 사람들이 어른이 없기 때문에 전부 꼰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른다운 어른, 먼저 사람이 될 공부를 하라. 글 공부만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말 잘만 해서 되는 게 아니다. 진인들은 진생대도를 안다. 제 얘기는 요거를 끝마치고 오늘 이제 어떻게 젊은이가 아주 나이 어린 젊은이가 나왔는데 누구요? 이름이 어떻게 돼? 아주 시종일관 흐트러짐 없이 앉아서 듣더라고. 예, 안녕하십니까, 차상훈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디에 누구요? 예. 저는 34살이고요. 지금 현재는 종합운동장에 살고 있습니다. 예, 종합운동장에 살고 있고요. 그다음에 차상훈이라고 합니다. 김성래 동장님. 아주 시종일관 끝까지 아주 흐트러짐 없이 듣더라고. 종합운동장에서요? 사업합니다.
우리가 그잘 귀발글 총 눈발글 명입니다. 귀발글 총명이라고 할 때 총이 먼저예요. 귀가 어두우면은 눈도 흐려요. 보이는 게 안 보여요. 네. 그래서 이 귀발글 총, 이 박정원 교수가 한 얘기인데, 예, 이 귀가 밝아요. 그 청력이 좋아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이 모임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저 태평양에 그물을 칠 때는 저 송살이나 새우 새끼 잡으려고 치는 게 아니라 큰 대어를 낳기 위해서 그물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참 아주 정숙하게 그렇게 모범적인 사람이 아주 그 시종일관. 어떻게 이 모임에 오시게 됐어요? 아, 예. 저 김성래 동장님이 알려주셔서 왔습니다. 경청 능력을 기르자. 그러면 생각이 반듯해지면 형안이 열린다. 형안이 열려야 성통광명 되는 거예요. 예. 예.